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공업연력학 강의. 이번에는 이제 10강, 증기동력 사이클, 카르노 단순 랭킹, 효율 개선, 제열 재생, 복합 발전. 이거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또 내용이 또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90분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강의 자료는 ents.kr 가시면 PDF로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기동력 사이클. 이거 역시 그 앞의 동영상 기체동력 사이클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증기동력 사이클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르노 사이클이 적용된다. 카르노 사이클은 모든 것에서 다 적용됩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나 이상적인 기준은 될 수 있다. 랭킨 사이클, 증기동력 사이클의 기본 사이클, 랭킨을 기억을 해주시고, 제열, 재생, 랭킨 사이클, 복합 사이클, 이렇게 사이클이 있겠습니다. 카르노 스팀 사이클. 증기 사이클에도 카르노 사이클이 완벽히 적용된다. 카르노 모든 곳에서 다 카르노 사이클이 적용된다. 카르노 사이클, 이상적 기준 사이클이지 현실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현실은 불가능하다. 카르노. 도대체 카르노는 단어가 뭘까? 기체, 유체의, 기체 또는 유체의 특성과 무관합니다. 이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체, 유체의 특성과 무관하다. 이거라는 거죠. 이게 온도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게 THTL이 열 저장소의 온도입니다. 기체 유체가 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뜻입니다. 나머지 사이클들 기체 유체의 물성이 반영됐다. 현실적이라는 거죠. 즉 여기에 그 물성 기체 유체의 특성이 반영된 사이클들이 나머지 사이클들이고 카르노는 요거는 물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역시 카르노 역시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증기 사이클이고 5장에서 포화, 건도, 수증기 이거 이렇게 그다음 차트 이거 설명을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에다가 이제 등온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등 엔트로피 과정, 즉 사각형, 직사각형 그리면 됩니다. 이 직사각형을 아무데나 그려도 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카르노 가스 터빈, 가스 사이클 얘기할 때 이제 카르노 사이클을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소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다. QH 받은 열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받은 열량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이 받은 거죠. 그러면은 방출한 열량 요거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면적이 바로 Q 넷이고 Q 넷이 바로 W 넷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포화 상태일 경우 카르노 사이클이 완벽히 적용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포화 등온 과정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등온 과정을 만들기 매우 힘든데 무한대의 그 열변기와 무한대의 그 터빈을 설치를 해야 이 등온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포화 상태 여기 요 내부에서는 그냥 포화 상태 온도가 안 변하니까 등온 상태라는 겁니다. 카르노 사이클이 완벽히 적용된다. 그러면 그렇다면 포화 상태 여기일 때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뜻이냐?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냐? 이제 그게 아니죠. 현실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압축 1번에서 2번, 1번에서 2번으로 압축을 해야 합니다. 압축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여기가 포화 상태라는 거. 물과 전기를 동시에 압축해야. 이 물과 전기를 어떻게 동시에 압축할 거냐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만들 수가 없다. 상태 2번, 압력 제한이 발생한다. 상태 2번. 즉, 압력 제한이라는 거는 원래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건데, 여기 포화 선도에 걸려버리니까 압력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마지노선, 여기 포화선도 여기 마지노선 위로 절대 못 간다. 그다음 2번에서 3번으로 가죠.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여기 4번이 또 문제입니다. 건도 0.9 제한 발생.
액적이 많아질수록 터빈 블레이드 부식 및 마모가 증가한다. 여기 지금 이렇게 그으니까 여기 0. 건도 0.9, 8, 7, 0.7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0.3만큼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터빈을 막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터빈 날개 바로 파손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가스 사이클 및 증기 사이클 모두 현실과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효율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즉 온도 여기 몇 도냐, 370도 정도? 이거 더 이상 못 올리는 겁니다.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좋아진다. 그런데 온도를 못 올린다. 하니까 뭐 41%, 몰래 뭐 카르노 사이클 70%, 80%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4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W인이 들어가고 Wout이 들어가고 Q인이 들어가고 Qout이 QL이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한번 다시 확장을 시켜보죠. 이렇게 요게 카르노 사이클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만족시키지 않았습니까? 0.9 여기는 역시 뭐 여기는 뭐 해결이 지금 불가능이고, 여기는 지금 몇 바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1000바거든요. 이게 여기가 1000바인데 100, 200, 500, 1000, 그럼 여기 만바 정도 되겠네요. 만바까지 올릴 수가 없다. 어떻게 만바를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등원 과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카르노 사이클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역시 여기는 단열이니까 여기 W12 바로 구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단열이니까 W43 터빈에서 나오는 거 바로 구해집니다.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앞에서 카르노 사이클 계산을 할 때 Q와 W가 여기 모두 존재합니다. 여기서 Q를 받고 W 받죠. Q와 W 모두 존재하면 좀 힘들어진다. 거기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적용하니까 여기 3하고 4가 소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3은 쭉 보니까 이렇게 3400이네요. 여기 3400, 여기가 3400이고 여기가 뭐 한 3000 이렇게 가니까 3900. 이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가스 사이클 할 때는 등온 과정, 가스는 온도만의 이상기체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요것이 소거가 돼가지고 아주 문제 풀기가 쉬웠는데 그 증기에서는 이게 더 이상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이게 등온 과정의 이해를 잘하자. 그래서 이 카르노 사이클이 카르노 사이클은 안 되고, 역시 이제 심플 랭킨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증기 사이클 중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로서 기준 사이클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증기 사이클에는 랭킨 사이클이다. 근데 이건 이상 아닙니다. 이상이 아니라 기준 사이클입니다. 열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그 재생 사이클이나 제열 사이클을 추가한다. 재생 제열은 이제 또 가스 그 사이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랭킨 사이클이 이렇게 1번 펌프, 보일러, 터빈, 컨덴서, 그 복수기, 응축기, 복수기죠. 1, 2, 3, 4가 이제 아주 그 심플 랭킨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1번을 한번 보죠. 1번이 여기입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크게 확대를 시켜 놓은 그 그림이 이겁니다. 가역 단열 압축 과정 1번에서 2번으로 이제 압축을 시키고, 특징은 뭐 압력 0.08바에서 50바로 올라가는 엄청나게 압축을 시킨다 한들 온도는 안 올라간다. 눈꽃만큼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죠. 보통 연필로 그릴 때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립니다. 근데 실제는 이거다라는 건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펌프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냐? W인이죠, 당연히. 제가 앞에서 온도 압력을 측정을 해서 연력학적 지식으로서 H를 구하고 최종적인 답은 이거인 거죠. 빨간색. 여기서 이제 얼마가 동력이 들어가느냐. 보면 역시 그 동력은 5kg, 5밖에 안 들어가네요. 뭐 엄청나게 작게 들어간다. 매우 작게 들어간다. 그게 한 2% 정도, 터빈 출력의 한 1%,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력은 안 들어간다.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에서는 뭐가 핵심이냐? 뭐를 구해야 되느냐?
당연히 얼마만큼 열을 줬느냐, 뭐 열을 받았느냐.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당연히 그 등압 가열 과정, 등압이죠. 압력이 똑같다. 그래서 가열을 한다. 당연히 Q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Q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255만큼의 Q를 받은 겁니다. 역시 엑서지를 한번 또 계산해보죠. 엑서지를 배웠으니까 엑서지는 1424입니다. 즉 이 말은 3255의 에너지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1424밖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걸 비교해 보니까 42.27%, 42%, 네, 42%. 이 받은 열 중에 절반밖에 쓸모없다라는 뜻이죠. 3번에서 4번으로 이제 터빈을 설치해서 W out을 이제 주게 됩니다. W out 이렇게 가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1251의 W out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심플 랭킹이니까 이상이니까 효율은 100%. 즉 현실은 이게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또 단열이니까 단열에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현실은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그럼 여기서 전기는 1251 나오는데 투입되는 전기는 아까 5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4번에서 1번으로 이제 열이 등압, 등온, 방열 과정이죠. 4번에서 1번으로 이제 열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해수로 버리겠죠. 지금은 냉각탑 설치해서 대기로도 버릴 수 있고 해수로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4번에서 1번으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또 등온 과정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온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온 과정. 이것 때문에 효율이 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또 문제는 요거죠. 여기가 열원입니다. 열원 HRSG 배기가스로부터 열원인데 이거 열원과 요거 실제 작동 유체와의 온도 차로 인한 면적, 요 면적, 이 면적들이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파괴가 됐습니다. 참 심각한 낭비인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요 면적 내부 면적이 가장 좋은 거. 내부 면적이 바로 W넷이고 Q인이다. 그런데 특히 주의할 점은 계산은 정확해요. 계산은 정확한데 내부 면적이라고 이해를 할 때는 이건 리버서블 면적이다라는 거 필히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리버서블이 아니면 내부 면적이 일치하진 않는데 직감 크게 거시적으로는 이것을 그냥 실제 열 전달, 실제 일 생산량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정확히는 아니죠. 이거는 가역입니다. 가역이라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절탄기 이코노마이저 여기서부터 2번부터 여기까지 액체를 가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절탄기라고 부르고, 여기서 요거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기라고 부르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과열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슈퍼히터, 이베퍼레이터, 이코노마이저.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초임계, 초임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임계라는 말은 지금 여기가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이죠.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를 초임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는 밑이죠. 요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거를 초임계라고 부르죠. 임계점을 넘었다. 그러면은 증발기가 존재하지 않겠구나. 파이프 설치하는 거죠, 결국은. 그다음 초초임계. 여기 하는 것을 초초임계라고 부릅니다. 임계점이 이제 여기 보니까 22.90 메가파스칼. 여기가 22.90 메가파스칼이네요. 그래서 실제 사이클 상태 1. 여기가 이제 요점인데, 여기가 냉각을 시키면 건도가 0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물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과냉각 시킵니다. 냉각을 더 시킨다는 거죠. 펌프에서 유속으로 인한 캐비테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펌프 날개가 파괴가 됩니다. 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정확히 0이었어. 건도가 0. 건도가 0이었다. 근데 펌핑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속도를, 펌프 날개가 막 이제 퍼 올리는데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면 저 앞에서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 수증기를 보죠. 수증기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여기 온도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수증기고 물은 물이 여기거든요. 여기 물도 조금 눈곱만큼 온도가 떨어진다. 눈곱만큼 온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눈곱만큼 수증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눈곱만큼 수증기가 된다가 캐비테이션 현상이라는 거죠. 버블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버블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 날개를 계속 때리는 버블이. 그래서 과냉각을 시킨다. 좀 더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건도 0이 아니라 이제 과냉각. 1번 마찰로이나 펌프 효율 저하. 1번 여기서 당연히 모든 이게 가역이 아니다. 실제는 비가역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 단열일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가는 거겠죠. 효율은 약 한 80% 정도 됩니다. 등 엔트로피 효율, 파이프 압력 강화, 방열 손실. 여기서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당연히 파이프 과열기, 증발기, 절탄기 등에서 이제 막 그 파이프 그 압력 강화, 압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방열 손실이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테두리, 보일러 테두리에서 막 열이 나가는 겁니다. 한 0.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증기 파이프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그 거리가 좀 멉니다. 멀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압력이 떨어지고 열 손실도 떨어집니다. 한 1도에서 한 3도 정도, 1도에서 3도 정도 열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압력도 좀 떨어지죠. 여기서 참 이게 그만큼 떨어지는 게 참 그 손실을 좀 많이 발생시키는. 왜? 3번, 지금 3번 아닙니까? 3번이 가장 좋아야 그나마 이제 왜? 여기가 엑서지 효율이 가장 높거든요. 3번이 가장 좋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열을 매우 잘해야 되겠다. 온도 강화가 없어야 되고 압력 강화도 없어야 하겠다. 근데 뭐 실제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3번 터빈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효율 저하하고 또 리키지, 누기가 있습니다. 터빈 등 엔트로피 효율은 약 한 88% 정도, 90%? 최근에는 좀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막 92%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4번,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상태 4번이 여기인데 문제가 다른 것들은 1, 2, 3, 4, 1, 2, 3은 온도 압력 측정하면 됩니다. 온도 압력 측정하면 되는데 4번은 압력만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온도 측정 필요 없다. 왜? 포화 상태니까. 그러면 무조건 두 개가 있어야 한다. 해서 한 개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못 찾는 거죠.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측정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계산이죠. 계산으로 건도 있지 않습니까? 건도 여기 있네요. 0.836. 뭔가가 하나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발전 시스템 해석하는 게 조금 복잡한, 이 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1, 2, 3, 4 이걸 복합해서 풀어야 됩니다. 문제 풀기. 단순하게 문제 풀어지지 않습니다. 4번 이것 때문이다. 핵심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서 이거를 원래 원칙은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W가 계산이 되죠. 근데 계산이 아니라 측정을 합니다. 이거를 측정을 해서 그럼 측정을 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를 측정을 하면 얘가 나오느냐? 1, 2, 3, 4가 다 얽히고 설켰어요. 그 얽히고 설킨 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도가 나온다. 건도가 나오면 모든 것이 싹 해석이 된다. 그래서 필히 건도는 0.91 이상을 유지해줘라. 액적이 날개를 파손시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터빈 보호를 위해서 건도는 무조건 0.91 이상 돼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0.836? 지금, 그래서 단순 랭킨 사이클입니다. 단순 랭킨 사이클 이렇게 그리다 보니 여기가 0.836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터빈 날개 바로 망가진다는 거죠. 이게 단순 랭킨 사이클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즉, 이거를
이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외기 4번 이게 복수기가 진공입니다. 이게 외기가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력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좋은 건데 이게 외기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새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그 브레이턴 사이클에서는 여기 압축기 있지 않습니까? 압축기의 오염이 거의 80% 성능 저하를 유발시킵니다. 압축기 청소 엄청 잘해야 된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그 복수기가 계속 문제인 거예요. 그 랭킨 사이클에서는. 그래서 심각한 성능 저하를 유발하고, 특히 여기 오염, 이걸 닦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파이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파이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파이프 속을 닦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 효율이 뭔지, 발전 효율이 뭔지, 열 효율, 그로스 효율이 뭔지, 넷 효율이 뭔지, 이것은 발전소 용어가 되겠고, 이제 그로스 효율, 사이클 효율이 뭔지, 플랜트 효율이 뭔지, 이제 이거는 이제 사이클 효율이라는 거는 여기 작동 유체 있지 않습니까? 작동 유체만의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번, 2번에서 3번 열을 이게 사이클만의 효율이고, 그 다음에 플랜트 효율이라는 건 전체죠. 여기서 전체라고 한다면 여기 석탄까지 포함해야 전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굴뚝에서 석탄 그 연소가스 뭐 한 200도, 220도 이렇게 됩니다. 그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플랜트, 사이클이라는 말은 여기 작동 유체만의 효율을 뜻한다. 힐레이트가 뭔지, 힐레이트란 열 소비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 설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고, 수식은 기본적으로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 에너지 보존 법칙만 적용시키면 또 대부분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Q하고 W하고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측정값 아니겠습니까? 측정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Q하고 W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 아래 발전소의 성능 저하량은 얼마인가? 아래 발전소의 성능 저하량이 얼마일까? 말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배운 지식 1번 카르노 효율. 카르노 효율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핵심 특히 중요한 거 TH 열 저장소의 온도, 둘 다 열 저장소의 온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카르노 효율을 구해보시오. 그럼 여기는 41.53도씨, 여기 41.53도씨, 여기 500도씨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59.30%라고 했는데 일단 계산이 틀렸죠.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하기를 이거는 열 저장소의 온도입니다. 이거 역시 열 저장소, 고온 열 저장소의 온도, 저온 열 저장소의 온도. 근데 뭐 여기 고온 열 저장소, 저온 열 저장소 온도가 몇 도인지 안 나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써서 59.30% 이제 받을 수 있는데 현실은 38.27%라는 거죠. 이거는 비현실이다. 열 저장소 제1법칙 효율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제1법칙이란 받은 열 3255, 여기 3255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이클 효율이 되겠죠. 3255로 받아가지고 1251, 여기 1251 생산했고, 여기다가 5를 여기다가 이제 펌프 여기 5를 투입을 합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38.27%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래 발전소 성능 저하량을 논의해 보시오 아닙니까? 발전소의 성능 저하량. 그런데 이만큼 열을 받았잖아요. 이만큼 열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일을 생산한 거 아닙니까? 그럼 38.27%라는 말인데, 그럼 또 거꾸로 말해보죠. 61.73%만큼 안 좋다는 말이냐, 발전소가. 지금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61.73%만큼 열을 버렸다지. 발전소가 지금 61.73%만큼 안 좋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1법칙적 효율, 즉 열 효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발전소 성능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1법칙적 효율 쓰는 거 아니다.
제2법칙적 효율. 그럼 제2법칙적 효율이 뭐냐? 엑서지죠. 여기서는 이제 그 엑서지 1424.8. 네, 이만큼 3번 상태의 엑서지는 1424.8입니다. 이렇게 1424.8. 그다음 2번 상태의 엑서지는 9.8이죠. 여기 9.8. 이게 받은 엑서지입니다. 즉 이거 3255는 받은 열. 받은 제1법칙적 열. 얘는 받은 제2법칙적 일. 이만큼 가능한 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만큼 전기를 생산했으니까 88.60%.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1.94%의 전기를 생산을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88.06, 11.94%의 전기, 이게 타당한 거죠. 11.94%를 어떻게 하면 성능을 개선시켜 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역시 여기서 어디서 성능이 저하가 발생했냐? 우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이클 효율, 지금 사이클 효율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요거 밑으로 요거죠. 요거 복수기에서 버린 에너지. 그 복수기에서 버린 에너지가 11.94%라는 뜻입니다. 이제 플랜트 효율까지 구해라. 그러면 이제 요것들이 이제 막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플랜트 효율, 오버롤 효율, 그러니까 전체 효율이라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열원, 이게 열원이죠. 분모가 기준이 요거냐, 2번, 3번은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얘까지 가면은 이제 좀 뭐 전체, 오버롤. 근데 이제 실무자분들께서는 4번 보정곡선, 커렉션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정곡선을 활용하여 설계치와 비교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4번이 원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정곡선이 없다면 당연히 3번 엑서지 분석. 그래서 이제 엑서지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화력발전소 성능 분석이라는 동영상을 제가 나중에 또 새롭게 유튜브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발전소 연력학적 분석 및 실무에 어떻게 유의사항들이 무엇일까를 이제 올려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단순 랭킨 사이클 효율 개선, 카르노 스팀 사이클, 심플 랭킨 사이클, 이어서 단순 랭킨 사이클 효율 개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증기 동력 사이클, 복합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등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우 중요하다. 효율을 이해. 어떻게 효율을 이해할까? 뭐 당연히 효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작동 유체의 평균 온도를 생각해라. 그거는 결국 카르노 사이클. 이 온도, 고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흡열을 할 때 흡열의 온도, 요거죠. 흡열의 온도,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 온도를 높여라. 방열의 온도, 낮으면 낮을수록 복수기 압력을 낮춰라. 이건 이제 온도를 낮춰라 라는 뜻입니다. TS 선도상 각 부분의 면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라. 면적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그 면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것이 바로 이제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있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있죠. 그 독창적 생각, 이거라는 거죠. 범용 특성, 범용 문제풀이 방법론을 익혀라 라는 뜻입니다. 낮은 복수기 압력, 이제 복수기 압력을 낮춰라.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출력 1이고, 복수기 압력의 P4, 얘를 낮춥니다. 낮추면 이만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즉 여기 내부 면적이 매우 좋은 겁니다. Wnet, Qnet. 요만큼이 일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럼 요만큼이 일이 증가했으면 무지개 좋아지겠구나. 또 차이점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면적. 이 면적이 뭘까? 어쨌든 TDS. 엔트로피의 정의 TDS. 이만큼의 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전력량에 비해서 받는 열량이 조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만 받으면, 이만큼만 추가로 더 받으면 이만큼의 면적이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카르노 효율 공식. 저온 온도를 감소시켜라. 저온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 및 효율 모두 증가한다. 양도 증가하고 효율도 증가한다. 복수기 압력은 외부 조건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수기 압력은 대기온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대기온도 또는 해양온도, 외부, 내가 제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좋을 것이고 여름철에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건도 저하로 인한 터빈 손상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 건도가 이게 4번에서 이렇게 보면 건도 저하가 발생을 하죠. 건도가 늘어나면 이제 액적이 증가하는 거고 터빈 손상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 터빈 설계 조건 필수 체크해라. 결국은 터빈 설계, 터빈 제작 이게 사항이기 때문에 터빈 설계가 뭐 예를 들어서 10도씨일 때 가장 좋게 설계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면 좋아져요. 무조건 좋아지는데 10도씨보다 더 떨어지면 이게 성능이 포물선을 그린다는 거죠. 10도씨보다 더 떨어지면 이게 오히려 거꾸로 안 좋아져요. 그 이유는 이거 터빈 제작 그 특성 때문에 무조건 복수기 압력이 낮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다. 대략 10도씨 정도를 기준으로 포물선을 그린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수기 압력을 낮추면 여기가 이제 복수기고 압력이죠. 지금 0.2바로 제가 만들어 놨고 압력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압력을 떨어뜨리면 효율이 35.55%에서 떨어뜨립니다. 올라갑니다. 자, 다시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떨어지죠, 효율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W넷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고 Q인, Q인도 좀 증가를 합니다. 얘가 증가하는 게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요만큼 요 면적만큼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W넷하고 Q인하고 다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압력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보시면 증가하죠. 얘도 Q인도 증가를 해요. W넷도 증가를 하고 둘 다 증가를 하죠. 근데 W넷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증명을 했고 증기 온도를 높여라. 증기 온도 이게 3번 있지 않습니까? 이 온도를 높여라.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라색에서 3번을 높이면 닫힌 면적이 W넷입니다. 매우 좋은 거다. 그러면 여기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 면적이. 즉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으로 받은 열량이 이거라는 거죠. 3번을 증기 온도를 높이면 추가적으로 이 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열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받은 열 중에 이만큼이 전기가 생산되고 이만큼이 이제 추가적으로 버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전기 생산, 추가적으로 버린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이 면적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버리는 면적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좋아진다. 또 이거는 역시 작동 유체의 평균 온도, 흡열 방열. 흡열. 요만큼 평균 온도가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효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방열의 온도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고온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카르노 효율 공식에서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구나. 양 및 효율 모두 증가하죠. 양도 증가했고 효율도 증가를 합니다. 증기 온도는 제어 변수입니다. 여기서 복수기 압력은 외부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증기 온도는 내가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 500도씨로 맞추겠다. 600도씨로 맞추겠다. 역시 그거는 그 설계사항인데 왜냐하면 600도씨가 좋은 거죠. 500도씨보다는. 근데 600도씨는 또 재질이 건설비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1도냐 2도냐 거기서 이제 1도 2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복수기 압력은 이거 0.1바 올리거나 낮추고가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낮춰야 되는 거죠. 여기 포물선 가능한 한 포물선의 그 성능이 좋도록 그래서 이건 외부 조건 재질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온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보일러 및 터빈 설계 조건이고 온도만을 계속 올린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온도를 한번 다시
예, 온도를 높이면 예, Qin 늘어나죠. Q인도 늘어나고 W도 늘어나고 효율도 늘어나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온도, 여기 온도를 지금 500도 C인데 Wnet Qin 효율 다 증가하죠. 다 증가합니다. 예, 이거 다 증가하네요. 낮추겠습니다. 낮추면 다 감소하죠. 더 낮춰볼까요? 이렇게 증가. 이래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올리고 계속 올리고 여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계속 더 올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얘가 증가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요 면적 요거 이렇게 여기는 등원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은 요거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요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요만큼 이제 삼각형 요만큼 더 버리게 되는 거죠. 과연 여기서는 이제 요만큼 더 상승하는 거고 요만큼 이제 열을 더 버리게 된다. 즉 이쪽으로 오면 요 밑에 평균 온도, 버리는 방열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다시 이 그림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주의해서 보시고,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거 효율 올라갑니다.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다 그럼 35.63. 효율 상승하네요. 이게 네. 여기에 걸려도 효율은 상승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여기하고 뭐 특징이 있다는 거죠. 즉 여기 압력선 있지 않습니까? 이 압력선하고 이 압력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과연 그림을 제대로 그렸을까? 자, 공기에 대해서 한번 압력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100바라고 가정을 하죠. 예, 여기 100바의 압력은 이렇게 됩니다. 압력선이 T, S선도상에. 그래서 이 압력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10바를 한번 보죠. 10바 이렇게. 요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갖다 대면 이거 뭔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뭐지 이게? 네, 이게 바로 그 특성이라는 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그 다음 얘를 또 이렇게 한번 보죠. 이 기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네요. 기울기가. 이쪽으로 가볼까요? 기울기가 똑같네요. 이게 바로 물성의 특성. 뭔가가 이상하다. 이상하다가 아니죠. 뭔가 이 특성이 있구나. 즉, 이 그림, 이 P 있죠? P 선을 잘 그려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또 여기 이렇게 쭉 가니까 0.1바 여기 0.1바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 1바 10바 여기 100바 이렇게 가면은 여기 뭐 특징이 있네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기울기가 다르죠?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더 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얘를 또 한번 볼까요? 위에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여기 기울기가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를 여기다 놔두면 기울기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여기를 이쪽으로 딱 놔두면 이렇게 놔두면 즉 아까 등 엔트로피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즉 기울기를 여기는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는 더 하늘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다. 지금 그림 이렇게 하면 즉 여기를 좀 더 하늘 방향으로 더 기울어지게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된 그림이다. 이것이 바로 이거죠. 독창적인 생각을 하라가 뜻이 그겁니다.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은 이런 하나하나 그림에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뜻이 있거든요. 이게 그게 바로 그 하나하나의 뜻이 이제 가장 기본이 물질의 성질. 그 물질의 성질을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범용 특성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이제 그 독창적인 생각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증기 압력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온도는 똑같죠. 이렇게. 온도는 똑같고 압력을 높이면 이거 3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딱 그려보면 얘가 디크리즈 이게 이만큼 면적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대신 이만큼 면적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 이거 사라진 전기가 증가된 전기보다 사라진 전기가 더 지금 큰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그려라. 특성을 파악하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압력을 똑같이 그리면 안 되고 더 하늘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더 기울어지게 그려야 된다. 그러면 또 이거는 그 W고, 그러면 이게 정확히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니까 이게 사라진 면적이죠. 이게 증가한 면적입니다. 이게 딱 보기에도 증가한 면적이 조금 더 큰 거 아니냐라고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또 Q. 여기는 이제 이만큼 열량을 그 방출 열량이 이제 사라지는 대신 이만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을 더 받아야 된다. 열을 더 받는 대신 이만큼 방출 열량이 줄어들었다. 이러니까는 그림이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냐, 뭐 이쪽이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역시 이제 이거라는 거죠. 카르노 효율 공식을 생각해라. 고온 온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고온 온도가, 고온 평균 온도가 여기 작동 유체의 평균 온도를 생각해라. 여기가 고온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1번부터 2번부터 3번까지 평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양 및 효율 모두 증가하고, 증기 압력은 제어 변수인가? 증기 압력은 이게 옛날에는 제어 변수였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제어 변수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시스템이. 그러면은 이제 재질 문제 발생한다. 압력을 무한대로 높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일러 및 터빈 설계 조건 특성이 파악해야 되고, 압력만을 계속 올린다면, 압력만 한번 등온 상태에서 압력만 계속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압력선도 부정확하게 그려졌음. 다 이렇게 압력선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정확히 작도해야 정확한 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한 직감을 얻자. 또 정확한 직감을 한번 압력을 올려보겠습니다. 압력을 떨어뜨려 보죠. 압력을 떨어뜨리면 다 떨어진다. 숫자가 떨어지는지. 이게 효율은 떨어지네요. 네, 다시 한번. 자, 떨어뜨리겠습니다. 일단 W 넷은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갔네요. 효율은 떨어지고 QE는 상승을 하고. 다시 올립니다. 이게 이렇게 올리고 보니까 이제 올렸어요. 올리면은 W 넷은 증가를 하고 QE는 하강을 하네요. 그래서 효율은 상승을 하고, 떨어뜨리면 이 특성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자, 효율 63.9 계속 올립니다. 올라가고 올라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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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고.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내려갔네요. 내려가네. 여기서 이거 내려가네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압력을 무한정 올리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대략 이 정도에서 압력을 올리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것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요거. 그래서 이제 초초임계. 요거 다시 이제 다시 요까지가, 여기가 이제 그 보일러 아임계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초임계입니다. 초임계 올라가고 한 요 정도가 이제 초초임계. 초초임계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림이. 그래서 압력을 무한정 높일 수는 없고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방금 했던 시뮬레이션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다시
여기 그 TS 선도상 각 부분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그리고 다시 동영상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 그리고 또 물질이 아까 제가 봤던 그 기울기가 다르다. 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용 특성을 이해하고 범용 방법론을 이해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제열 랭킨 사이클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열, 여기서 보시면 요게 제열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열이니까 이게 하나 두 개가 있어야 하는구나. 그럼 제열의 특징이 뭘까? 여기 등온 이게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 등온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핵심인 거죠. 조금이라도 0.1%라 1%라도 효율을 상승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몇 퍼센트 상승할지는. 근데 한 10% 이렇게 상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좋다. 쭉 한번 살펴보면 일단 펌프, 보일러, 여기를 리히터, 제열기라고 부르고, 여기를 들어가는 걸 요거를 주증기, 메인 스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요 부분을 콜드 리히트 스팀이라고 부릅니다. 콜드, 일단 냉각이 차가우니까, 뭐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그리고 리히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가지고, 핫 리히스팀 이렇게 들어오고, 쭉 나와가지고, 뭐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럼 또,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와서, 3번에서 그 4번으로, 여기가 HP 터빈, 리히터가 되죠. 4번에서 5번으로, 리히터, 5번이 LP 터빈이 되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 방향 있지 않습니까? 이쪽 방향, 여기는 Win이에요. 그리고 여기 터빈, 여기는 Wout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방향은 Qin, 여기는 Qout.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이건 열을 받았으니까 하나, 둘. 이것이 이제 보일러, 리히터 나가는 거. 여기 열을 방출했다. 여기 열을 방출했다. 전기를 받았다. 여기 전기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 전기를 HP 터빈에서 전기 생산, HP 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LP 터빈에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TS 선도상에서 그림이고, 결국 문제풀이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결국 이겁니다. 그 에너지 보존 법칙만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수식. 결국 이거하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두 개만, 가장 쉬운 게 온도 압력이다. 그리고 Q하고 W는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자동적으로 구해집니다. 이것만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1번, 이거죠. 이거는 이거죠. 2번 역시 마찬가지. Q 이거는 이거고, 그 다음 여기도 역시 이거는 이거죠. 여기도 이거는 이거고, 여기도 이거는 이거고, 여기도 이거는 이거고. 이게 너무 쉽네요. 계산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양 및 효율 모두 증가한다. 결국 요게 평균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에 이렇게 하면 결국 평균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 및 효율 모두 증가한다. 다시 한번 밑줄을 쫙쫙, 여기 내부 면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보일러 3에서 5 등온 과정이다. 3에서 5 3에서 5 등온 과정이라면, 3에서 5 만약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거 매우 나이스한 거 아닙니까? 이제 원래 화염 온도 연소 석탄을 딱 대가지고 화염 온도는 뭐 그 석탄의 연소 온도는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 면적, 다시 여기서 이 면적이 그냥 날라갔다라는 겁니다. 왜 날라갔느냐? 한 대 설치하니까. 리히터를 한 대 설치했으니까. 즉 리히터를 무한대로 미소 무한대로 설치하면 여기서 요 안에 있는 삼각형 면적을 전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나이스한 거는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매우 좋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HP 터빈에 또 IP 터빈, 이제 표준 시스템은 3대를 설치를 합니다.
이거 세대 설치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등온 과정. 그래서 이 면적이 또 무엇을 뜻하는가 생각을 해주시고, HRS 이제 3, 4, 5번 등합 과정이다. 3, 여기서 방금 했던 말은 생략을 하고, 일반적으로 T3는 T5이다. 여기 온도 있죠. 최고 온도 T3. 이거 주중기 온도, 제열 증기 온도, 주중기 온도, 핫 리스팀, 제열 증기 온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이제 같게끔 설계를 합니다. 1회 제열이 가장 경제적이다. 뭐 당연히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태 6번. 건도 0.91 정도. 0.91 정도로 유지해라. 그렇다면 아까는 여기 보시죠. 여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다고 하지 않았냐. 그죠? 여기. 0.91 여기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0.91. 여기 유지하 아까 여기 가면 갈수록 좋다고 여기 늘어나면 좋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는 압력이 컨스탄트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그럼 여기는 반대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가야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온도가 컨스탄트일 때 당연히 압력과 온도 둘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 둘 다 고려한 지점이 요거랑 반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둘 다 고려한 지점이 0.91이라는 겁니다. 세 개군요. 액적, 터빈 날개 파손되는, 거기가 이제 가장 좋다. 여기 0.91이 가장 좋다. 이건 재열, 여기를 재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재생 랭킨 사이클, 앞에서도 재생에 대해서 제가 앞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고, 이것이 이제 재생이죠. 오픈 히터, 피드 워터 히터. 피드 워터 히터를 급수 가열기라고 부르고, 오픈, 개방형, 클로즈, 밀폐형. 요거 오픈이죠. 개방. 서로 섞인다. 요거 클로즈드. 이건 클로즈드죠. 서로 안 섞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럼 또 한번 살펴보면 1번 펌프 앞에서 했던 것들은 생략을 하고 2번하고 2번, 3번, 6번이지 않습니까? 쭉 오면은 여기를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릅니다. 추기란 추출 스팀 추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그조스트 스팀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죠. 여기 나가는 거는 이그조스트 스팀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트랙션 추기고 이거는 방출 증기죠. 단어가 다르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맞고 2번에서 3번으로 가는데 여기 2번에서 3번으로 가죠. 가는데 여기랑 6번이랑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2번과 6번이 섞여서 3번이 된다. 그래서 2번하고 6번하고 이렇게 섞이죠. 이렇게 섞여가지고 3번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고 여기는 낮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중간 정도 3번. 근데 여기서 특징 여기 워터라는 거 물이 됩니다. 이것이 뭘까? 건도가 0이라는 거. 여기는 건도가 0이고 여기는 건도가 1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용량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용량을 여기에 질량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질량을 잘못 맞추면 얘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얘 높이가 떨어지거나 즉 여기가 한 예를 들어서 평균 중간 정도 오게끔 여기 질량을 잘 맞춰줘야 된다. 밸브로 잘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거 워터는 당연히 건도 0이고 위에 거는 건도가 1인 거죠. 따라서 건도가 0이 됩니다. 여기가 3번이 건도가 0이 되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오면서 여기 6번에서 이제 추기 메인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6번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맞출 거냐. 추기 질량이 핵심이고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1번으로부터 이거 구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3번 구하는 겁니다. 이거 4번 이거 구하는 거고 여기는 이거 구하는 거 여기는 이거 구하는 거. 그럼 여기는 뭐냐는 거죠. 여기다 컨트롤 볼륨 이렇게 딱 긋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거 아닙니까? 나가는 에너지 이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면은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한 개당 에너지 보존 법칙 하나 적용하면은 미주수 하나가 나온다.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오픈 피드 워터에서는 빨간색 질량이 계산이 된다. 여기서 우선 면적을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면적 이렇게 그리면 제가 Q
Wnet, Qnet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양 면적에다가 이거 면적 있지 않습니까? 면적의 질량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주의해야죠, 당연히. 이게 앞에서는 여기서는 다 M 아닙니까? 다 똑같죠. 질량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면적이에요, 바로 면적. 근데 여기는 여기 질량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질량을 곱해주의하며 주의할 것. 이별량이 상수이다. 그러면 이제 양 및 효율이 증가를 합니다. 즉 일단 그 공식은 이거죠. 하여튼 일출력은 이별량 빼기 방향량입니다.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수식이고 이별량이 상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버리는 열이 여기 아닙니까? 요거 1번에서 7번, 7번에서 1번, 7번에서 1번 요게 버립니다. 요게 버리는데 이게 앞에 면적의 질량을 곱하라고 이게 질량이 줄어든 거예요. 버리는 질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버리는 질량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일출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또 다른 설명 결국 그것이 바로 2번과 3번의 온도차만큼 고온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거죠. 2번하고 3번 요만큼 원래 히팅을 해줘야 보일러로 가열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스터빈에서도 재생하면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증기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자기 열끼리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버려야 할 열을 이렇게 이쪽으로 자기한테 흡수를 한 거죠. 그만큼 세이빙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5번의 온도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량이 상수일 경우 5번의 온도가 증가한다. 그 이유는 버리는 열이 줄어들었고 그 버려야 할 열을 여기다가 자기 스스로 흡수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P5가 상수일 경우 여기가 이제 컨스탄트일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효율은 증가를 합니다. 한번 이제 시간 관계상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클로즈드 히터는 여기서 역시 또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뭐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자면 2번에서 3번으로 가고 8번에서 4번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2번에서 3번으로 받은 열을 받습니다. 그다음 8번에서 4번으로 8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의 열을 주는 거죠. 교환 열을 주고 열을 받고 내부적으로 그것이 바로 재생이다. 재생하면은 좋다. 왜 원래 버려야 할 열을 환경으로 버려야 할 열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며 3번하고 5번을 섞어가지고 6번이 됩니다. 여기 3번 하고 5번하고 섞으면 가운데 여기 6번이 되겠죠.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핵심이 또 뭐냐 이거 구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추기를 할 거냐. 역시 이거 구하는 핵심은 요거 레벨이 여기죠. 수위가 일정하도록 추기 질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레벨이 가운데 오도록. 그러니까 이게 핵심 조절 컨트롤을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여기다가 네모 바운더리 긋고 여기다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열, 개방형, 밀폐형, 재생.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 화력발전소, 증기터빈 발전소의 모델입니다. 이걸 열평형 힛 밸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 원래는 보일러죠. 보일러, 리히터 여기가 재열이고요. H터빈, IP터빈, LP터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가 오픈 히터, 탈기기라고 부릅니다. 오픈 히터고 나머지가 클로즈드 히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설치했네요. 여기 하나. 즉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연력학 기초를 배우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힛 밸런스 다이어그램이고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TS 선도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TS 선도를 그려야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계속 TS 선도상에 점 찍고 막 선 그리고 이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이제 그 범용 특성이 뭔지, 범용 방법론이 뭔지 이거를 이제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열, 재생 사이클. 앞 동영상에서 재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재열, 재생. 여기가 재열이네요. 여기가 재열이고 여기는 재생. 재열하고 재생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여기는 이제 closed, 여기는 open, closed 히터, open 히터.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 무조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식을 살펴보자면, 여기 질량 어떻게 구할 거냐?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 H를 어떻게 구할까? H 및 S 값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찾아주므로 계산에 어려움은 없다. 네, 그러니까 상태값 두 개만 알면 된다. 대표적인 게 온도 압력이라고 했습니다. 온도 압력 알면은 다 찾아준다. 요즘 원래 그 시험 볼 때 테이블 막 그래가지고 보관법 하면서 막 계산하는데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계산하면 H하고 S 값은 자동으로 찾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며 그러면 이제 W하고 Q가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입니다. Q가 0이면 W를 찾는 거고 W가 0이면 Q를 찾는 겁니다. 그럼 둘 다 0이면 Q도 0이에요. W도 0이에요. M을 찾는 겁니다. M.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질량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거죠. 여기서 질량을 찾아라.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찾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하는 거고, 뭐, 이거 가지고 알려주는 건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엑서지 균형식. 이것이 이제 그 손실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실이 이만큼 발생했다는 거죠. 왜 손실이 이만큼 발생했을까? 고민스럽게 만든다. 그게 설계 아니겠습니까? 설계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그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시킬까? 에너지 시스템이 막 성능이 저하됐는데 그 성능 저하된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하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해라. 엑서지 균형식을 적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뭐 엑서지는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상대값 두 개하고 질량 한 개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만 잘하면 됩니다. 연결을 잘하라. 그림을 잘 그리라는 거죠. 이렇게 TS 선도를 잘 그려라. 그러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여기가 복수기이고 복수기의 특징, 여기는 수증기이고 여기는 물입니다. 레벨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화 아니겠습니까? 포화의 액체다. 건도가 0이라는 겁니다. 건도가 0이구나. 그러면 무조건 두 개. 그럼 압력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압력은 외기 온도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외기 온도, 즉 해수 온도, 그 다음에 대기 온도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고, 그래서 그다음 펌프 뒤에 여기. 그 펌프라는 거는 압력을 내가 올릴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서는 한 10바, 5바 정도 올릴 것 같은데, 이게 0.2바 정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압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펌프 효율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매할 때 뭐, 효율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대략 한 80%,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끝났죠. 끝났으면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면 펌프 소요 동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질량을 측정하는 구간입니다. 여기 메인 질량 있지 않습니까? 이 메인 질량은 여기서 측정하는데 여기다가 오리피스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 등 엔트로피 효율이라는 동영상에서 오리피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리피스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유체역학 시간에 또 오리피스에 대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배울 것이고, 여기서 오리피스를 설치를 하면 그래서 메인 질량, 주 질량이 이제 여기서 측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12번 여기서는 여기 보니까 이거 Q도 0이고 W도 0이죠. 그래서 M 값 여기 축이 M 값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요 레벨을 잘 맞춰야 됩니다.
레벨이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오도록 축이를 잘, 밸브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밸브 조절을 잘한다? 이거를 잘 맞춰라. 그럼 13번. 역시 여기 액체이지 않습니까? 여기 포화 상태. 여기 수증기, 여기 증기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포화 상태가 된다. 건도가 0인 거죠. 그러면 압력은 당연히 요게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 요게 추가, 요게 한 10%에서 5%,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아마 대략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10% 정도 이렇게 물이 내려오니까, 증기가 내려오니까 요게 메인이에요. 여기 압력이랑 같다. 그 다음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논리로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며, 쭉 따라가면 또 여기는 closed네요. closed. 여기랑 14번이랑 15번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21번이랑 16번이랑 같죠. 예. 그러면 여기 압력은 여기 특징 여기 역시 saturated 상태라는 거. 포화니 액체니까 건도는 0이죠. 건도는 0이고 여기 압력은 여기랑 같습니다. 뭐 21번 압력하고 16번 압력하고 같아야죠. 그래서 펌핑을 다시 하고 이러한 논리로 펌핑을 하고 그럼 펌핑 소요 동력 구해지고 그 다음 14번에서 이렇게 오면은 TTD라고 주어집니다. 이게 말단 온도 차인가? 예, 터미널 템퍼러처 디퍼런스 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즉 열교환기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교환기 길이 형상이 결정이 됐다는 거죠. 형상이 결정이 되면 여기 14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도씨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무조건 14도씨 즉 더하기 4도씨가 되도록 나간다는 거죠. 즉 이거는 설계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다. 그것은 이러한 함수들입니다. 나중에 TTD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건 열전달 시간에 배우지 않을까. 에너지 시스템 그 시간에 아마 TTD라는 거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TTD가 계속 나오니까 실무적으로 그래서 여기 구했습니다. 그럼 2개 아닙니까? 2개. 이거 한 개는 구했고 그럼 2개는 뭐냐? 당연히 압력 14번하고 15번 압력하고 같겠죠. 그래서 이제 16번에서 이제 15번하고 17번하고 섞습니다. 섞으면 혼합이 되고 18번이 되는 것이 그럼 여기는 2개가 뭐냐?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2개가 뭘까? 일단 질량 보조 법칙에 의해 가지고 15번하고 17번하고 합하면 1kg이 돼야 되겠죠. 이게 100% 100% 질량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럼 압력이 뭘까요? 압력이 18번의 압력이 당연히 두 개의 압력을 섞은 거 아닙니다. 10바하고 15바하고 섞어요. 그러면은 12.5바 평균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흐르죠. 10바하고 15바를 섞으면 10바입니다. 그래야지 거꾸로 안 흐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15번 압력하고 17번 압력하고 같아야 하겠구나. 같게끔 얘가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그게 이거라는 거죠. 그 압력차가 날수록 혼합을 해버리면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손실이 이만큼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랑 같도록 펌핑을 한다면 압력에 의한 손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압력은 그렇게 제어를 하면 되겠구나. 이 펌프를 제어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온도는 평균이죠. 여기 들어오는 온도랑 여기 들어오는 온도랑 평균이다. 그럼 온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온도가 구해집니다. 그게 이제 H죠. 이게 나가는 H가 딱 구해지면 압력 알았고 HP를 알았기 때문에 T 온도가 구해진다는 거죠. 여기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오면 이제 19번 뭐 예를 들어서 뭐 600도씨 150 파스칼이다. 150 바다라고 이거를 이제 매일 주증기 온도, 주증기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20번에 그러면 압력이 뭘까? 역시 터빈의 특성. 터빈을 거기에 맞게끔 내가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터빈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압력이 결정이 됩니다. 이미 이건 설계 변수 압력은 그래서 효율도 마찬가지. 설계 효율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터빈이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20번에서 다시 이쪽으로 여기 축인 여기서 결정했고, 그럼 22번이 결정이 되고, 또다시 이렇게. 여기 온도는 몇 도일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여기 온도랑 19번이랑 20번 온도가 같도록. 여기는 600도입니다. 여기 600도, 여기 600도. 그게 설계죠. 그렇게 해야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압력은 당연히 여기 22번 압력이랑, 여기랑 23번이랑 같다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마찬가지 중간에 추기를 합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여기 터빈의 특성, 설계 특성이죠. 이거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W가 계산이 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압력 있죠. 여기 압력이랑 여기 압력이랑 여기 효율이랑 여기 효율이랑은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HP 터빈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네.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84% 정도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효율이. 여기 효율이 좀 높아요. 여기 효율은 말단 효율은 좀 안 좋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효율을 좀 안 좋게 줘야 그 속도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즉 속도 에너지가 있는데 그 속도가 커야 흘러갈 거 아닙니까? 쫙쫙 흘러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일을 생산 안 하고 생산 안 한 일, 4% 있지 않습니까? 4%만큼 이제 속도 에너지로 흘려 보내는 거죠. 그래야지 쫙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05 바 P 이것이 이제 앞에서 11번에서 말했던 이거고 결국 이만큼 에너지를 버린다가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또 이제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손실이 좀 우리 연력학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이게 연력학이고 이제 실제 발전소에서는 이게 더 있죠. 여기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발전기, 여기서는 일이에요. 일. 샤프트 축이 막 돌아가는데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전기를 만드는 기기. 그래서 여기다가 그 전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여기다가 제가 틀렸다라고 제가 이게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84%라고 줬지. 이게 여기는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이게 효율이. 근데 여기는 효율이 막 변해요. 이게 많이 약간 좀 부하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변합니다. 즉 실무에서는 이거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 하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미지수가 모자란다. 여기서 이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측정을 합니다. 전기를 측정을 하면 이제 거꾸로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여기 건도 있지 않습니까? 건도 여기 해당되는 건도를 거꾸로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샘플에서는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자.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선 요것이 여기서 전기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높입니다. 여기서 또 압력을 높이죠. 13번에서 압력을 높이고 요게 또 여기서 15번 여기서 압력을 또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일러 이게 이겁니다. 열을 받죠. 열을 받아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서 19번 여기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터빈 여기까지 20번 여기 오죠. 여기서 다시 열을 받습니다. 이렇게 열을 받는 게 이겁니다. 제열기에서 열을 받고 쭉 내려오면은 그래서 여기 20 터빈 앞에 쪽 터빈 좌측 터빈 요것이 이만큼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고 그다음 여기서 축이하고 여기서 오른쪽 터빈 여기 오른쪽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거죠. 전기를. 그래서 이제 복수기에서 여기 방열을 한다. 이거를 이제 한번 쫙 그려 보시고 그림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범용 방법론을 익히면 다 똑같습니다. 범용 방법론만 익히면 다 똑같다. 어떠한 에너지 시스템이든지 다 똑같은 논리이다. 그것이 이제 이 범용 방법론입니다. 다시 이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걸 찾아갈까? 미지수 개수가 몇 개인지
방정식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림은 TS 선도상에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 열 손실 및 압력 손실은 없다. 운동 에너지 및 위치 에너지는 무시한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 줘야 될 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방, 여기 그 터빈 출구, 이그조스트 스팀, 여기서 운동 에너지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PR은 압력 B, TTD는 21번 포화 온도 빼기 15번 온도. 이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건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25번 25번의 건도, 여기 건도, 이게 건도 0, 건도 0.8, 건도 0.6. 이 보니까 한 0.9, 0.9454네요. 여기는. 근데 이게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온도하고 압력은 종속 관계다. 그래서 압력을 측정해라. 온도는 약간 불균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다. 압력이 매우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압력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온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계가 건도,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한계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문제풀이 풀 때는 이렇게 효율을 제가 가정을 하고, 실무에서는 여기 발전단 출력으로 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Q는 이렇게, W는 이렇게. 그래서 효율은 45.2%네요. 45.2%. 여기서 핵심, 사이클 효율이라는 거. 사이클 효율이란, 여기서 사이클만 생각한 겁니다. 사이클만 생각했다. 한 바퀴 뺑 도는 거. 그러면 사이클이 아닌 게 뭐냐? 요쪽 부분. 석탄. 그 다음 HRSG라 그러면 가스터빈 쪽, 배기가스, 요쪽 부분. 요쪽 파트는, 사이클은 이거죠. 지금 왜? 내가 증기 사이클 해석할 거니까. 여기 가스 사이클 혹은 석탄 연소는, 이거를 고려하면은 전체 플랜트 오버롤, 플랜트 효율, 오버롤 효율이 되는 거죠. 이것의 효율이 얼마냐면, 보일러나 HRSG 효율은 약 9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효율은 45.2%이고 이거니까 전체 효율은 여기다가 이렇게 90%를 이제 곱하면 되겠죠. 사이클 효율과 전체 효율은 다르다. 구분을 해야 하며 여기서 연력학 제2법칙 그 에너지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번호가 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번호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19번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에너지의 가치가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높냐는 거죠. 그게 바로 엑서지. 여기서 이제 여기 19번이 가장 높고, 19번 상태가 여기 엑서지 딱 보니까 엑서지율 47.13%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는 357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579 중에 1657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를 뽑아내.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는 아너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47% 엔탈피 중에서 47%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를 생산할 가능성이. 그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엑서지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23은 뭐냐? 자, 온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600도. 600도가 똑같은데, 그러면 에너지 가치가 똑같겠느냐? 압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42.76%, 47%, 42%.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이거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25번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린다는 거죠. 아니, 열을 왜 버리죠? 버리는 이유. 네. 그래, 그 이유를, 그래서 2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번 보니까, 5.75%밖에 안 되네요. 가치율이. 다시 보시면, 여기 42%였습니다. 5.75%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5.75%, 즉 95%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그 5%만 쓸모가 있는데, 그 5%를 뽑아내기 위해서 또 이거를 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5% 그거를 막 뽑아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성 검토가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ORC 발전. 저기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저 해수 있지 않습니까? 해수, 왜? 4도씨, 5도씨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5도씨, 동해안. 그 5도씨짜리 열을 끌어서 이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한들 5%밖에 안 된다는 거. 5.7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ORC 발전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글쎄요, 정부 보조금이 있으면은 좀 타당한, 정부 보조금 없으면 ORC 발전, 이제 여기 요거 여론을 이용해서 ORC 발전 돌리는 건 경제성이 없지 않냐 싶습니다. 그것을 이게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엑서지율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엑서지. 여기 엄청나게 경제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터빈 설치해서 전기를 뽑아내야죠. 여기 경제성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에너지는 2429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25번에 2429 근데 136밖에 필요 없어요. 136. 그럼 이번엔 역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외기 온도에 따라 복수기 압력이 변한다. 주증기 온도, 주증기 압력. 이거는 바로 앞에서 복수기 압력을 낮게 해라. 증기 온도를 높여라. 증기 압력을 높여라. 역시 이게 말이 맞는지 이거 압력을 낮춰보겠습니다. 압력을 낮추면 사이클 45.64 올라가네요. 네, 압력을 낮추니까 복수기 압력을 낮추니까 올라갔습니다. 복수기 압력을 높여보죠. 높이니까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복수기 압력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근데 복수기 압력은 내가 제어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외기 온도. 그러니까는 뭐 단순히 생각하면 이게 겨울철은 효율이 좋고 여름철은 효율이 나쁘겠구나. 인데 또 앞에서 제가 터빈의 특성 한 10도씨 정도에서 포물선을 그린다. 뭐 겨울철, 한겨울철 진짜 꽁꽁 얼어버리면 엄청 추우면 이게 오히려 뚝 떨어집니다. 효율이. 이번에는 온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증기 온도를 내가 높이겠다.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효율을 45.2에서 올라가네요. 이렇게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여기 Q 인도 떨어지고 W 인도 떨어지고 W 넷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뜨리면 뒤에 다 떨어지네요. 이렇게. 이번에는 주증기 압력을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Q인, Wnet 효율 세 가지를 다 동시에 한번 보면은 높입니다. 압력을 높입니다. 이게 이 두 개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높입니다. 떨어지네, 둘 다. 둘 다 떨어지는데 효율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낮추겠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겠죠. 둘 다 올라가는데 효율은 떨어지겠죠. 이게 둘 다 올라갑니다. 둘 다 올라가는데 효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다시 올리면 효율이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그럼 효율이 왜 올라가느냐는 이유가. 아니, 이게 요게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얘가 떨어져요. 얘가 떨어지는데 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열이 더 떨어지니까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여기 독창적 생각. 왜 저렇게 될까? 여러 가지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시험 문제 풀고 끝. 독창적 생각을 하면은 범용 특성, 범용 방법을 익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재열 사이클 했고, 그러면 여기 앞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것이 바로 이제 복합 발전, 컴바인드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앞에. 이게 이제 그 가스터빈 사이클이, 가스터빈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튼 사이클에서 배웠고, 이거는 방금, 랭킨 사이클, 재열 재생 랭킨 사이클에서 배웠고, 이 두 개를 이제 혼합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HRSG 여기 있죠. 거기서 이제 제가 90%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많이 변합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이거하고 뭐 다 똑같죠. 아래의 해석 및 그림이 매우 복잡하게 보이나 이게 매우 복잡하죠. 그러나 내가 아래와 같이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이해는 확실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은 못 그릴지라도 해석은 계산은 못할지라도 이해는 확실히 하고 있자. 방법론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계산기 두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회사 발전소 성능 분석을 하라는 거죠. 필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 에너지, 결국 이게 에너지 시스템이니까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용역 의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그 보고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을 내가 100%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용역 보고서 계산은 못할지라도 그 보고서 용역 보고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건 브레이턴 사이클에서 이미 했고 이거는 복합 발전에서 이미 했고 이 브레이턴 사이클 보면은 이제 당연히 15도씨 이거는 외기 조건 이거는 외기 조건이고요. 그래서 온도, 압력, 그다음 상대 습도. 저 상대 습도는 또 뒤편에서 공기주화에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질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량이 뭐냐면 외기 조건에 따라 GT에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설계 특성이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6.7kg짜리하고 67kg짜리하고 가격이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외기 조건 요것이 달라지면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외기 조건에 따라 GT에서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당연히 온도가 겨울철에는 당연히 높습니다.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작고 그게 겨울철에는 밀도가 낮아가지고 밀도가 높아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이게 여름철에는 희박 공기 밀도가 낮아가지고 조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압축비하고 효율은 이미 결정이 됐죠. 설계 특성. 그런데 역시 여기 효율, 등 엔트로피 효율 역시 약간 한 1%에서 2% 정도 이거에 따라 가지고 특히 15도 온도죠. 특히 온도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약간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은 여기서 W가 압축 동력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연소기 여기가 제어 온도입니다. 1200도. 이건 1200도까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300도 못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1200도가 제어 온도. 이걸 넣으면 이제 Q2 얼마만큼 열량이 들어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죠. 즉 연료량 NG 천연가스 연료 질량이 여기서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터빈이니까 터빈의 효율이 특성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왜 0.03바를 해주느냐 여기가 1바 아닙니까? 1.013 이게 대기압이죠. 그럼 여기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만큼 그게 이제 0.03바 0.03바 정도 이렇게 추가로 주면 여기 흘러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 HRSG를 흘러간다. 그래서 0.03바 정도 된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해가지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당연히 제너레이터 우리는 연력학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제너레이터 당연히 여기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대기압이 되겠죠. 대기압으로 굴뚝으로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합 발전이고 외기 온도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외기 온도를 여기서 이제 외기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 효율 한번 딱 보시면 38.49 외기 온도가 높아지면 효율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낮추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거는 카르노 효율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TH분의 TL 외기온도 여기가 외기온도 방출온도죠. 방출온도가 높아지면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카르노 효율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이번에 외기압력을 바꾸면 이렇게 올려도 이게 안 변하네요. 이게 제가 이렇게 바꿔봤는데 안 변하네요. 근데 이제 이건 시뮬레이션이고 이거 이제 즉 범용 이해이고 실제는 영향이 좀 큽니다. 왜 실제는 영향이 크냐면 공기 질량이 변하거든요. 이게 방금 여기 외기 조건에 따라서 GT에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공기 질량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성능이 확 변한다는 거죠. 본 시뮬레이션은 이거는 상수다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푼 것이고 이번에는 화염 온도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화염 온도를 높이면 효율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거 역시 카르노 효율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떨어뜨리면 온도 효율이 떨어지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거는, 그 압축기 뭐 터빈 HRS 효율은 상수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실제는 변하죠. 입력 변수에 따라 변합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이해가 있고 이것은 이제 그 그냥 배우는 단계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제 특수 상황도 또 있겠죠. 실제 시스템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다 이제 얽히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매우 복잡하고 즉 이렇게 단순한 것을 이해해야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 왜 단순하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 온도가 오븐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뭐 낮아봤자 75도. 여기 한번 낮추겠습니다. 계속 온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아니 60도, 53도, 40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여기가 40도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런 오류가 있는 거는 이거 상수라고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입력 변수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해 봄으로써 제가 이제 앞에서 강조했던 거 이거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독창적인 생각을 해라. 저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보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함으로써 이제 범용 특성이나 범용 방법론을 내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여기 가스 브레이튼 사이클, 여기 HRSG, 여기 증기 랭킨 사이클이죠. 이제 그 동영상에서 했던 연력학의 기초를 이해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현장, 이건 이제 실제 발전 시스템에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힙 밸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이제 숫자들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들이 이제 계속 화면 실제 발전소 그 컨트롤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계속 이제 나타나는. 근데 이거는 이제 TS 선도 이거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것이 이제 가스 터빈 브레이턴 사이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랭킨 사이클 전기 터빈 발전이죠. 전기 터빈 발전에서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는 다시 이거는 이제 그 전기 터빈 발전, 석탄 화력 발전에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건데 이거 봐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릅니다. 이게 숫자 누가 보겠습니까? 이게 여기 숫자 중에 하나 틀린 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틀린지 맞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증기터빈 TS 선도상에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그림이냐 틀린 그림이냐 이거 당연히 파악되죠. 뭔가 하나가 틀렸으면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탁 삐져나와요. 삐져나오면은 누구나 저기 왜 삐져나왔냐 말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잘못된 점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필히 TS 선도, TS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